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몸과 마음 잘 챙기셨나요? 오늘부터 제 채널 이름이 바뀌었답니다. 김미경 심리상담소로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도 더욱 꾸준하게 노력해서 함께 사는 세상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반가운 일이 생겼어요. 유튜브 세상을 바꾸는 15분의 세바시와 저희 한국의미치료학회가 협약이 체결되었어요. 그래서 세바시랜드 심리상담센터에 저와 저희 학회 1급 선생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죠. 상처와 마음의 고통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하시고 힘든 분들이 많이 이용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이야기는요, 나르시시스트에게 과거의 고통을 당해서 트라우마가 있거나 지금 현재 나르시시스트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말을 해도 잘못하면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상황과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셔요. 상식적이면서도 건강한 사람들은 상식적인 테두리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당연할 수도 있고요. 나르시시스트는 상식선으로는 절대 해석이 불가하고요.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아야만 알 수가 있고 또 경험했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나르시시스트인지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나르시시스트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상대방을 소나기에 넣어서 통제하는 수법을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사실 나르시시스트의 정신연령은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정서적인 교감도 되지 않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심리기술은 기가 막히게 발달되어 있죠. 이것은 어릴 때부터 생존 본능으로 이쪽으로 발달시켰을 가능성이 많다고 많은 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신이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지나치게 눈치를 보고 있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평화를 위해서 자신을 지나치게 희생하면서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또한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고 나르시시스트의 욕구를 채워주기에 급급해 있는 상황은 아닌지요. 나르시시스트와 있으면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워지는지도 보세요. 계속적으로 비난하고 지적하며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나르시시스트가 분명 잘못했음에도 자신이 사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자신의 가치관이나 세상을 보는 방식에 의문을 품게 되면서 나르시시스트의 사고방식에 따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요즘은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조심하게 되고 빨리 알아차려서 대처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막상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하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오던가요? 나르시시스트의 교묘하게 고통에 빠뜨리는 행동이나 비난, 지적 등을 주위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설마 그때 기분이 안 좋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지. 사람이 그렇게까지 했겠어? 라거나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돌아올 가능성이 많아요. 주위 사람 중에 나르시시스트를 겪어본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서 2번, 3번 상처받게 되죠. 주위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되면 아우, 그런 일을 겪었구나. 참 힘들었겠네. 지금까지 이겨낸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잘 견뎌냈어? 이런 대답을 듣고 싶고 위로를 통해서 상처를 치유받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베셀 반데어 콜크의 몸은 기억한다라는 책에서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거나 위험이 닥쳐서 그대로 맞닥뜨리면 좀 더 원시적인 생존 방식이 되살아난다고 합니다. 바로 싸움, 도주 반응이죠. 공격을 가한 대상과 맞서 싸우거나 안전한 장소로 달아나는 거죠.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거나 제압당하거나 붙잡혀서 그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면 이제는 환경과 자신을 차단시키고 에너지 소모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스스로를 지키려 하죠. 이 상태를 얼어붙은 상태, 붕괴 상태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몸은 위험을 감지해서 싸우던가 도망가야 하지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몸과 마음은 얼어붙어 있어서 감정도 무뎌지고 현실 파악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르시시스트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욱 우울과 무기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악순환이 거듭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답니다. 그것은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감정을 기록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일기 쓰듯이 적어보는 거죠. 지금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자신의 감정은 어떤지 적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소한 하루 일상을 글로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3개월만 매일 조금씩 글을 쓰다 보면 마음에 빛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글을 잘 써보고 싶은 마음도 들게 될 거고요. 책도 읽게 되고 체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에 운동도 하게 되고 산책도 하게 될 거예요. 머릿속을 채우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면서 나르시시스트로 인한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주위 사람이나 주위 사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나르시시스트에게 받은 고통을 객관화할 수 있는 시점이 오게 될 거죠. 더 이상 두렵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담담하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방법을 생각해낼 것이며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에게 당하지 않을 거라는 결단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살아날 수 있고 용기를 갖게 될 겁니다. 나를 지키고 나의 트라우마와 상처를 회복시켜 나갈 수 있죠. 자신의 고통이 가치 없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삶의 의미도 찾아 나서게 될 거고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면서 내 삶에게 신은 무엇을 원하는지도 발견하게 되고 사명도 찾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내면을 깊이 바라보는 눈이 생기면서 글을 쓰다 보면 자신이 나르시시스트에게 겪었던 일을 마음의 흔들림 없이 담담하게 설명할 수 있고요. 마음의 근육도 생기기 시작하죠. 나르시시스트를 설명하면서 분노가 올라오고 가슴이 떨리면서 근육이 경직된다면 지금 상태에는 치유가 많이 필요해요. 이럴 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한다 해도 분노하는 당신의 모습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르시시스트가 안쓰럽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는 성경 말씀처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몸과 마음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김미경 심리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